안녕하세요. 어제 다이어트보다 근력운동 읽고 나서 운동 좀 하셨나요? 20% 라이드 하면서 허벅지 근육 좀 붙었습니까? 어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연금이 불안하신 분은 꼭 오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걸 보니까 연금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연금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공적 연금만 믿고 있다간 큰일 난다는 위기감 속에 믿을 건 내 몸뿐이라는 절박함 속에 건강자산을 열심히 쌓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안타깝고 다행스러우면서도 저도 여러분처럼 건강자산을 열심히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과 미래 네 번째 시간,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의 저자는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근육 박사예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의 연구와 교육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해법은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던 근육운동이에요. 왜 근육운동이 중요한지, 어떻게 근육운동을 할지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80년이 지나면 누구나 80세가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러 모임에 다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도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지팡이 없이 생활이 어렵고 걷는 게 불편해서 혼자서는 외출이 힘들어요. 나이 들면 일어나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첫 번째 분, 즐겁고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는 분은 건강하게 노화한 거고, 두 번째 분은 노화가 아닌 노쇠가 진행된 거죠. 노쇠는 노년증후군으로 불리는데 의학적으로 질병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평생 연구해요. 65세 이상 5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조사하고 노화 연구를 30년간 수행한 결과 두 노인이 전혀 다른 삶을 낳은 것은 근력의 차이였어요. 저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죠. 노년층이 가장 고민하는 낙상, 보행장애, 허약, 근감소증, 요실금을 5대 노년증후군이라고 하는데, 5대 노년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근력 저하. 근력 저하가 보행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보행 기능 저하가 활동량 감소로 다시 근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저희 할머니가 정말 정정하셨는데 시골에서 농사도 열심히 지시고, 그런데 한 번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치시니까 하체 근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다시 넘어지는 악순환으로 급격히 몸이 쇠해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력이 곧 건강이죠.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력이 결정한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원칙 첫 번째는 매일 운동하라. 퇴직 후의 삶은 굉장히 길어요. 퇴직 후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 이때 몸을 노쇠화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건강 만들기 또는 건강 지키기라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다고 생각하세요. 직장 다닐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출근한 것처럼 퇴직 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출근하세요. 즉 매일 운동하세요. 바쁘고 하기 싫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출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새로 얻은 직장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운동이니까 매일 운동하는 거죠. 배가 꼬르륵 거린다는 건 배고프다는 거죠.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몸에 힘이 떨어졌다는 건 운동 고프다는 거예요. 몸이 운동 고프다고 말하니까 운동을 해서 힘이 떨어진 몸에 힘을 불어넣는 거죠. 두 번째,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 걷기가 좋은 운동이지만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고 노화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일본 아이치현 주민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6년 동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악력 11%, 등 근력 25%, 심폐기능 12%가 저하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 붐이 일었어요. 10년간 근력 강화 운동을 한 결과 근력과 보행 속도가 10년 더 젊어졌어요. 우리가 봤었던 걷는 사람 하정우 씨도 노화를 막으려면 근력 운동을 늘려야겠죠. 세 번째, 증상에 맞는 맞춤 운동.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각각의 증상에 맞는 근력 운동이 필요하죠. 저자가 일본에서 중장년층과 고령자 대상으로 교육했던 증상에 따른 운동 방법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상생활 속 운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운동 5가지. 여기 나오는 5가지 방법은 여러분께는 좀 약하죠. 여러분 신체 나이에 맞게 강도를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집 남자들은 TV를 앉아서 볼 때가 별로 없어요. 아령이나 커틀벨을 들고 운동하고 스쿼트 하다가 광고가 나오면 광고 끝날 때까지 프랭크 버티는 시합을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싫어해요.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된다고. 오르막길 나오면 빨리 걸어라. 그런데 전 여러분께 빨리 걷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걷기는 원래 빨리 걷는 거예요. 오르막길에선 뛰셔야죠. 그리고 걸을 때도 그냥 걷지 마시고 자세를 낮춰서 런지 자세로 빠르게 걸으면 여러분 미래가 밝아져요. 난 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걸으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죠. 건강과 미래, 네 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과 연금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연금이라고 답한 분은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거고, 근육이라고 답한 분은 솔직하지 않은 거고, 둘 다라고 답한 분이 바로 소신이 있는 거죠. 근력과 연금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근력이 있어야 건강자산이 있어야 경제자산을 쌓아서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고, 근력이 있어야 경제자산을 누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근력이 먼저죠. 두 번째, 여러분 각자에 맞는 생활 속 근력 운동하고 계시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는 연구실에서 높이 조절 책상을 사용하더라고요. 공적 연금을 믿을 수 없으니 하체 근육이라도 키워야겠다고.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손해본 적 많죠? 운동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 안 봐요. 운동에 투자한 만큼 몸에 남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죠. 내일은 내적 매력, 네 번째 시간.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해줄 책으로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를 볼 건데요. 이 책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심리학 바이블이에요. 무려 30만 권이나 팔렸고 많은 리더님들이 최고의 책으로 꼽아주시는데, 함께 프레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자산 그리고 매력 자산